2003학년도 6월 고2 평가죠. 같이 1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지수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1번부터 어려워? 자, 3회. 얘네들이 곱하기 합차 공식이죠.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3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번은 밑변환 공식이죠. 밑이 같으니까, 그지? 이 친구 8에 64. 이 친구 입장에서 이렇게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분점에 다 밑 4를 깔아가지고 그러면 에잉? 얘가 8의 제곱이죠. 그죠? 2가 툭 내려오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4이고 중심 가격 크기가 12분의 5바이 아래요. 그죠? 반지름이 4고 요 가격 크기가 12분의 5바야. 그러면 이제 바로 갈게요. 우리 중간고사 시험범위였잖아요. 그죠? 넓이 공식 어떻게 구하더라? 어떻게 구하더라? 2분의 1 R 제곱 세타였고, 그럼 2분의 1에 반지름 얼마니? 반지름 4니까 16인가요? 16이 될 거고, 중심각은 12분의 다 같이 5바야.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죠. 까불지 말라고? 그래서 자, 2 나눠주고, 여기 8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4로 나눠주면 3이 될 거고, 4로 나누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분의 18이라는 걸 우리가 어렵지 않게 판단해 볼 수 있겠죠. 한번 볼게요. 일단 저 범위가 주어져 있죠. 저 범위가 4,3면이나 1,3면 있네요. 그런데 이 친구 딱 정리해주면 sin x란 친구는 2분의 1이죠. 그럼 sin x가 양수니까 1,3면일 거고, 저 범위 내에서 x는 몇 도? 30도, 즉 6분의 8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4번이네요. 자, 5번입니다. 위의 표를 이용해서 로그 619의 값을 구한 것은 물어봤으니, 우리는 주어진 게 이제 6점 얼마나 주어져 있으니까 로그 619는 6.19 곱하기 100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지? 로그 성질에 의해서 6.19에다가 100은 10의 제곱이죠? 이렇게 밖으로 2로 빠지겠네요. 자, 그래서 6.19가 얼마예요? 6.19 너가 되나요? 거기다 얼마를 더하면, 여기다 2를 더하면 2.7917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합력이 주어져 있고요. 코사인 A. 이 각에 대한, 이제 각도에 대한 언급이 주어져 있구나. 그러면 여기 물어봤네요. 코사인 법칙에 딱 걸려있죠? 두 개의 변과 끼인 걸 알고 있을 때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는 L의 제곱은, 그죠? 각각의 제곱, 3의 제곱, 그냥 제곱해 쓸게요. 6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에 3이랑 6이랑 코사인 코사인 A인데 코사인 A가 9분의 5로 주어져 있네요. 그래서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죠. 9가 위에 거 3 두 개 약분되니까 3 하나, 6 나눠주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45인가요? 45에서 마이너스에 요게 4, 5, 20이니까 25가 되겠네요. 길이니까 양수니까, 그지? 5인 걸 찾으면 되겠죠. 저기 3번에 있네요. 10번 보겠습니다. 상수 AB에 대해서, 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대요. 그죠? 정은선 주어져 놓고, 요 Y절편이 주어져 있을 때, A값, B값 물어봤습니다. 그럼 정근선이 3이니까 이 B가 3이라는 게 눈에 들어올 거고, 요즘의 좌표가 얼마예요? 요즘의 좌표는 몇 콤마며 0,5를 지나는 가지고 A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에 5를 집어넣고 X에 0을 집어넣으면 요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가 2겠죠? 그럼 A는 1이 될 거고 B는 3이니까 뭐 물어봤어요? 더한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8번. 전형적인 역함수를 묻는 문제죠. 그죠? 로그함수의 역함수가 지수함수라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테니 바로 갈게요. 이 그래프를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한 다음에 한 박자 쉬고, 자, Y는 로그에 X축으로 A만큼 평이동하면 요렇게 표현되겠죠. 이 그래프를 어떻게 달래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놓을 때 쉽게 달래요. 그럼 이 녀석의 역함수가 되는 소리고, 그 역함수가 너란 소리죠. 그럼 역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x에 관해서 표현돼야 되니까 일단 1을 넘겨서 자리를 바꿔서 볼게요. 로그 2에 여기 x-a가 될 거고 1을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우리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요 진수, 그 다음 이 친구 이렇게 하나하나씩 봤을 때 진수란 친구는 x 빼기 a는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니까 2에 y 빼기 이렇게 깔아주면 되고, 요 마이너스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같은 함수입니다. 그죠? 같은 함수니까 여기서 뭐 y는 x의 대칭이동을 때리면 x가 뭘로 y로 변할 거고 y가 뭘로 x로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소리죠. 이 친구가 너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a 값이 얼마니 정확히 5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9번 보겠습니다. 세타가 3, 4면인가요? 3, 4면일 때 사인 음수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져 탄젠트 물어봤는데
탄젠트는 양수입니다. 3, 4면에서. 자, 그러면 너무 쉽죠? 사인 세타 이렇게 있으니까 너 세타 줘버리고 3분을 이렇게 줘버리면 되겠죠? 사인 세타니까. 그럼 요 길이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2루트 2가 될 거고, 여기서 쳐다보면 탄젠트는 너분의 너가 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루트 2분의 1 이렇게 표현되나요? 그러면 루트 2 곱하면 4분의 루트 2고, 아까 부호는 양수라 그랬어요. 그죠? 3, 3면이니까. 괜찮죠? 자, 10번 보겠습니다. 세상수 ABC에 대해서 사인 그래프 주어져 놓고, 그림 주어져 놓고 이제 ABC 값을 물어본 거네요. A, B는 양수로 주어져 있고요. 일단 뭐가 보이냐면, 이게 1과 5 사이를 진동합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4 차이가 나죠. 4 차이가 나니까 A는 얼마? A는 2라는 게 눈에 보이죠. A가 2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지 4 차이 날 테니까 그게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니? 원래 어디 있던 친구야? 마이너스 2였던 친구가 1만큼 갔다는 얘기죠. 아니면 2라는 친구가 5만큼 간 거고, 어쨌든 양의 방향으로 Y축으로 3칸 평행이동. 그래서 C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B만 구하면 되는데, 이 B라는 친구는 X의 개수니까 이 그래프의 주기와 연관성이 있겠죠. 그럼 주기를 보면 딱 주어져 있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파이서부터 어디까지? 3파이까지. 여기 한 사이클이 아니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파일 테니까 2파이만큼 더 와서 이 친구가 4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주기는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5파이네요. 5파야.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주기가 4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기 4파이니까 사인의 주기는 2파일 거고, 그지? x의 개수 b로 나눠주는데 b는 양수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b가 얼마니? b가 2분의 1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겠죠. 자, 어떻게 달래요? 다 곱하래요. a는 2, b는 2분의 1, c는 3. 그럼 3이 되겠죠. 그죠? 11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의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가 있대요. 원은 이렇게 생겨 먹었고요. 이렇게 내접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A, 너가 B, 너가 C 이렇게 놓고, 문제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 친구의 반지름, 여기를 외심으로 잡으면 이 길이가 4라고 주어져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저번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는데 사인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사인 법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만 써볼까요? 사인 A는 뭐분에 뭐였어요? 2R분의 마주보는 대변, 이렇게 표현됐었고, 기억나셔야 돼요. 그죠? 사인 B도 마찬가지일 거고, 일단 이 친구도 뭘로 표현해야 돼? C로 표현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냐면 둘레 길이가 11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지? 이 친구는 얼마예요? 파이 마이너스 C라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괜찮죠? 3개 더해서 180도니까. 그럼 이 친구가 90 곱하기 짝수니까 안 변할 거고, 이 친구는 사인 C로 되겠네요. 그리고 몇 선면? 180에 조금 빼면 2, 3면이니까 2, 3면 부호는 양수란 소리죠. 사인은. 결국 사인 ABC에 대한 합을 물어봤으니까 사인 A는 2R분의 그지? A. 좀 그냥 붙여 쓸게요.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너를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왜 저번에 반지름이 4니까 부모는 8이 될 거고, 이 분자는 둘레인 12로 주어져 있으니 4로 나눠 표현하면 2분의 3이 정답이겠네요. 정답은 1번이에요. 12번 보겠습니다. fx가 지수함수고요. 그 녀석의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난대요. 그래서 3의 a제곱 물어봤는데, 일단 뭐 저 fx의 역함수는 로그함수일 텐데 로그함수를 구하지 마시고요. 그죠? 묻는 형태가 지수꼴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저 상태로 풀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역함수가 얘를 지나면 이 친구는 어디를 지나더라? 이 점에 y는 x를 제칭할 때는 a 플러스 2, a 플러스 5를 이 녀석을, 그지? 이 녀석을 fx 위의 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집어넣어요. y 대신 얼마를? a 플러스 5를요. 그 다음에 x 대신 얼마를? a 플러스 1을 집어넣을 건데, a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3의 a 제곱은 5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지수함수, 전형적인 지수 부등식이죠. 그죠? 얘네 둘이 곱해서 0 이상이야. 그럼 첫 번째 어떤 케이스? 요 친구가 양수 0 이상이죠. 그죠? 뭐라 그럴까요? 일단 기억, 니은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그래서 기억, 니은식의 입장에서 기억이 0 이상이고 and 니은도 0 이상인 이런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일 것이고, 두 번째 케이스는요, 둘이 곱해서 그지? 양수를 가정하면 둘 다 부호가 음수인 케이스도 있겠죠. 이렇게 니은식도 이렇게 두 가지를 각각 구해가지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0 이상이면 8 넘기면 2의 x제곱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식에서 뭐가 나와요? x는
3 이상이 나올 거고, 괜찮죠? 자, 이 친구도 0 이상 9를 넘기면 3의 마이너스 x 제곱이 9가 넘어가면 이렇게 될 거고, 9는 3이 얼마예요? 3의 제곱일 거니까 밑이 1보다 큰 부등식은 부동 안 변해요. 위에 것만 따면 되는데 마이너스 곱하면 x는 얼마이더라? x는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둘의 공통 범위는 존재하지 않아서 1번에서는 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니은번은 공짜죠, 공짜. 왜? 둘 다 부호 반대니까 얘가 어떻게 표현돼? x는 3 이하가 될 거고, and 그리고 얘는 x는 마이너스 이상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그지? 사이값 잡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래서 해는, 수형증 해는 밑에 식에서만 나오는 거고, 이 범위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고, 여기에 껴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1, 2, 3 이렇게 6개 개수 물어봤죠, 그죠? 6개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4번 보겠습니다. 자, 둘이 곱해서 100이라는 자연수네요. mn도 자연수고요. m 플러스 n의 값 딱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인데, 얘가 자연수야? 그럼 너도 자연수야? 그럼 너도 뭐라고? 너도 자연수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수. 그렇다면 얘가 자연수라는 소리는, 그지? 요거 4제곱근에 6제곱근을 다 없애줘야 돼요. 그러면 m이란 친구는 4와 6의 뭐 최소 공배수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m은 얼마부터? m은 12, 그 다음에 24 이런 애들을 의심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m이 10이라면 첫 번째, 어차피 한 쌍이니까 딱 하나만 맞춰서 푸시면 됩니다. 12제곱이니까 여기서 계산하면 2의, 그지? 2의 몇 제곱? 2의 세제곱 8인가요? 그리고 요거는 12제곱이면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n, 이 녀석이 100 이렇게 표현될 텐데, 자, 일단은 이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 n이라는 친구는 요만큼의 역수를 곱하면 되니까 n은 100 곱하기 얼마예요? 25분의 8 이렇게 표현되는 건가요? 이렇게 약분되면 4가 될 거고, 4, 8에 32로 표현되겠죠. 그죠? 논리적 모순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은 얼마? 12일 때, 그 다음에 n은 얼마? 32일 때 값을 물어봤으니까 딱 요렇게 44 딱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죠. 15번 보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저기에서 저기 사이에 주어져 있네요. 그죠? 정확히 이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인 녀석이죠. 근데 코사인 그래프도 이 친구도 y축 대칭이에요. 괜찮죠? 그걸 a만큼 올린 것도 y축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자체가 y축 대칭이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자, fx의 그래프와 y축과 만나는 점을 그지? a점, 최대점이죠? 최대점. 요 점이 얼마니 얘들아? 원래 여기 없으면 이 그래프는 플러스 마이너스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지? 그 채택값이 a고 거기다 a를 더했으니까 이 값은 0,2a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 상태에서 y는 2분의 1 잘랐어요. 잘라놓고 ABC 요 안에 대한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때 a 값을 물어봤으니 우리는 관계식을 만들어서 a 값을 계산해 보면 되는데, 자, 일단은 y가 2분의 a니까 요 그래프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y가 2분의 a일 때 x 값이 궁금하다는 소리죠. 그럼 a 넘기면 다시 표현하면 마이너스 2분의 a라는 친구는 a에 그리고 코사인 3분의 2x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양변에 a로 나눠주면 좌변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지울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자, 코사인 마이너스 2분의 1은 몇 도인지를 확인해 보니까 코사인 그래프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볼까요? 코사인 그래프가 이만큼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2파이죠? 그런데 코사인이 얼마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여기쯤 있겠죠. 그러면 2분의 1일 때가 여기 2분의 1일 때가 얘가 60도입니다. 그럼 90에서 30 왼쪽 왔으니 90에서 30도를 더하면 이 친구가 120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 270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 값이 270에서 30 빼면 240도라는 걸 일단은 이 범위에 잡힌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결국은 이제 x값을 구하러 가는 건데, 얘가 몇 도일 때? 120도일 때 써볼까요? 60분벌 쓸게요. 또는 몇 도? 240도일 때 쭉 갈 거고, 코사인 그래프는 뭐냐면 얘들아 360도가 주기니까 여기 지금 x가 음수일 수도 있겠죠? 음의 각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얘를 구하는 중인데, 그지? 그럼 얘랑은 서로 대칭이니까 y축에 우리가 얘가 누구인지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두 개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쵸? 자, 그러면 x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얼마인가요? x는 여기 얼마를 곱해요? 역수인 3분의 1을 곱해요.
3분의 1 곱하면 얼마야? 아, 죄송합니다. 2분의 3을 곱하죠. 2분의 3을 곱하면 얼마니? 180도가 될 거고, 또 하나는, 됐어요. 그만해요. 왜? x의 범위가 그지? 270이니까 그 안에 걸려있죠. 여기 얼마였다는 소리가 파이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파이겠죠, 뭐. 보나마나.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뭘 확인해 와? 저 삼각형이 정삼각형일 때 A값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숨기는 거냐면,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숨긴 건 아니죠. 이렇게 판단했을 때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인 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 녀석이 그치 이렇게 파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요 길이가 얼마라는 걸 알게 돼. 30도일 때 파이면 60도일 때 요 각은 요 길이는 루트 3파이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3파이라는 친구가 A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이 A고요, 여기 2분의 A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뺀 2분의 3A가 요만큼이 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역수를 곱하면 3분의 2가 곱해질 거고, 거기에 이렇게 된 거를 찾으시면 되겠죠. 정답은 5번이었네요. 그죠? 16번입니다. 영현식 t에 대해서 두 개의 로감수 주어져 있고, y는 t가 만나는 점을 pq라고 할 때 OPQ의 넓이를 ST라고 하자. 거기에서 오는 것만 고른 것은. 자, 보시면 여기 P가 있고 Q가 있어요. Y는 T가 있고, 그럼 삼각형이 요렇게 생겨 먹었겠죠. 그러면 이제 밑변이 너고요, 높이가 너 T짜리 그런 삼각형의 그지 넓이를 ST라고 정의했나봐요. 자, 그러면 우리 ST는 자, 표현해 주기를 일단은 2분의 높이가 T가 되겠고, 밑변을 세팅할 거예요. 밑변은 이 PQ의 길일 거고, X축과 평행이니까 이 두 녀석의 X좌표를 구해서 빼면 되겠죠. 그래서 Y가 T니까 여기 T 집어넣으면 X좌표는 4의 T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 T 집어넣으면 2의 T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밑변이 얼마예요? 4의 T제곱에서 마이너스 2의 T제곱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뭘 물어봤냐면 S1이 1이에 물어봤죠. 그 1 집어넣으면 2분의 1, 요게 2니까 1 집어넣으면 약분하면 1이 되겠네요. 기억 참이고요. 자, 니은번 보겠습니다. 니은번은 뭐냐면 S2는 64 곱하기, 우리 지울까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죠? S2를 정해놨죠. 자, 지워보면 잘 안 보일 테니까.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귿도 봤더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부호가 반대고요, 너도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가 이 함수만 정확히 정의할 수 있으면 이거 나눠준 거니까 니은과 디귿번이 그냥 한꺼번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S의 마이너스 T도 그릴 거예요. 그래서 S의 마이너스 T를 구해보면 S의 마이너스 T를 집어넣으면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T 대신에 마이너스 T를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눠보겠습니다. 나누면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소리죠. 자, 나눴더니 요 녀석은 T에 관한 함수는 2분의 T, 2분의 T 약분합니다. 마이너스 살아있어요. 이거 나눠주면 되는 건데, 나눌 때 양변을, 분자 분모를 4의 T제곱으로 분자 분모 곱해줄 거예요. 얘는 얼마니? 2의 2T제곱이겠죠? 죄송합니다. 4의 T 곱하면 여기에는 1이 될 거고, 또 4의 T 곱하면 4의 2T가 될 거고, 4의 T 곱하면 얘를 곱할게요. 너는 곱한 거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너도 마이너스에 곱하면 2의 3t 이렇게 잡히겠죠. 자, 정리해 볼 건데, 이 앞에 지금 마이너스 달려 있거든요. 마이너스를 분모해 줍니다. 그래서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표현될 거고, 이 친구가 이게 지금 4의 제곱이 16이죠. 16은 2의 4제곱입니다. 2의 4제곱이니까 어디서 볼까요? 여기서 볼게요. 2의 4t 마이너스 분자만 쓰는 거예요. 3t니까 너네 둘의 공통인수가 2의 3t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럼 앞에서는 2의 t제곱이 뒤에서는 빼기 1이 돼서 결국은 이렇게 약분된다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친구는 뭐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밑이 얼마? 밑이 8인 지수함수네요. 너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이거 어떻게 됐어? 이거 싹 나눠주면 S의 마이너스 2분의 S2, 그러니까 T 얼마 2를 집어넣는 게 64냐 물어본 거예요. 2를 집어넣으면 64 맞죠? 2번 참이고요. T가 증가하면 너는 증가한다 물어봤으니까 이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미실보다 크니까. 그래서 T가 증가할수록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니까 다 올 참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0층 보겠습니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에 p가 존재한대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거고, y는 루트 x의 그래프 위에 어떤 p가 움직인대요. 자, 그러니까 OP가 나타낸 가격을 세타라고 하자. 그래서 세라가, 여기가 세라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문제 뭐라 그랬어? 아, 저게 주어지지, 얘가. 얘가 주어져 있을 때 선분 OP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P가 지금 움직이거든요? 세타랑 그지? P가 움직일 때만 세타가 변할 거 아니니? 근데 딱 그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봐.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몰아가서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꿔? 제곱 공식에 의해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바꿔서 다시 써주면 너네들이 계산하면 넘어가면 3 사인 제곱일 거고 우변이 약식으로 쓸게요.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렇게 될 거니까 사인 제곱은 몇 분의 몇? 3분의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사인이라는 친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일 텐데 이 세타라는 친구가 그지? 이렇게 P가 움직일수록 각은 어떻게 돼요? 각은 이게 누워요. 그죠? 근데 이 각이 90도보다 커질 수가 없겠죠? P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해시키지? 여기 있다고 해도 이만큼밖에 안 될 거 아니니? 90도는 여긴데. 오케이? 물론 조금 넘어가도 2, 3면이어도 세타는 양수입니다. 사인이 양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물어봤어? OP의 길을 물어봤으니 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 세타일 때 딱 특정한 P값이 결정될 거고 그 길을 물어본 거네요. 그러면 좌표를 세팅하기를 요게 A 제곱을 놓으면 이렇게 A로 표현될 테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우리가 뭘 알고 있어? 사인 세타의 정보를 알고 있죠. 그런데 이 길이가 여기가 A 제곱이죠? 여기가 A일 거고 정확히 여기 쳐다보면은 탄젠트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만 더 그려봐서 사인 세타가 너야? 그림을 그렸을 때 너가 세타일 거고 미쳤나?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 소리예요? 이렇게 야 사인 세타가 3분의 2. 왜 그래? 맞나요? 자, 3분의 1 2. 그래서 얘가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딱 정확히 너네 둘은 탄젠트에 걸려 있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가 뭐분의 뭐예요? 너분의 너니까 루트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괜찮죠? 그럼 여기 탄젠트 세타는 너분의 너가 되겠죠? 얼마니? A분의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로 그다음 루트 2 나눠주면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A는 이 친구였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정리해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어? 요 길이 물어봤죠? 요 길이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루트에 너의 제곱 A 4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이 표현될 것이고 A 제곱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면 A 4제곱은 4분의 1이겠죠. 너가 4분의 1, 너는 2분의 1, 4분의 3 이렇게 표현돼서 이 친구를 찾아주면 되죠. 2분의 3이 정답이었네요. 그죠? 정답은 2분의 3, 2분의 루트 3. 발음을 못해. 3번이었습니다. 18번 보겠습니다. 그림같이 이게 지수함수 둘이 주어져 있는데요. 여기 x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똑같이 성립이 되네요. 그죠? 두 그래프는 y축 대칭입니다. 자, 그래놓고 ABC 점이 주어져 놓고 k에 대해서 k가 만나는 점을 DE, y는 EK가 만나는 점을 FC, 사각형 ABED와 삼각형 CFC 뭐라고? 사각형, 요 사각형이랑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 대해서 서로 넓이가 같을 때 뭐 K값 물어봤겠죠. 자, 보세요. 얘네들이 Y축인 게 정확히 눈에 들어오고 이 상수함수 정확히 Y축 대칭이겠죠. 그러면 그지? 얘는 넓이 같고 얘는 넓이 같으니 우린 다 전체 구하지 말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여기 사다리꼴 그죠? 맞죠? 사다리꼴 얘네들이 갖다 놓고 그냥 푸는 게 좀 간결하겠네요. 그죠? 근데 우리 B점의 좌표를 알고 있거든요. B점의 좌표가 얼마니? B점의 좌표가 1,1이에요. 그래서 얘가 1,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자, 그래놓고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갈까요? 자, 요 길이가 1인 거 눈에 보이죠? X값이니까. 요 길이가 이 녀석의 X좌표를 알아야 돼요. X좌표. Y가 K일 때, 그지? X값. 요 녀석은 이 지수함수죠. Y가 K일 때 X값. K를 집어넣습니다. K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될 테니까, 그쵸?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정리해주죠.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고 이렇게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너네들이 자리에 바꾸면 x값이 얼마예요? 1 마이너스 로그의 k거든요. 얘가 얼마라고? 1 마이너스 로그 2의 k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넓이를 계산해 볼 거예요. 자, 이 넓이는 윗변, 아랫변 둘이 더하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2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될 거고, 그리고 높이는 여기가 되겠죠. 요 길이는 K에서 1을 뺀 겁니다. Y길의 차. 그래서 K에서 1 뺄 거고, 거기에 얼마? 거기에 반이
4대력변 넓이가 될 거고, 자, 얘도 삼각형이니까 2분의, 됐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래서 여기를 밑변으로 잡으면 이 밑변은 또 여기에서 y값 빼면 되겠죠? 2k일 거고, 요 점은 y 절편일 테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면 2k-2네요. 그래서 2k-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높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 높이란 친구가 여기죠? 여기니까 이 녀석의 또 x좌표를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럼 이 그래프는 너니까 여기 2k를 때려 넣으면 2k를 집어넣으면 2에 x 플러스 1인가요? 또 마찬가지로 지수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를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될 테니까 요 1 넘기면 x좌표가 너인 거고, 그 x좌표가 이 친구의 높이가 결정되겠죠. 자, 그래서 로그 2의 2k에 마이너스 1입니다. 로그 2의 2k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좀 크게 쓸게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랬을 때 계산만 잘 하시면 되죠. 이렇게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너의 2배가 너네요. k 마이너스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왜? k는 지금 1보다 큽니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0이 아니에요. 나눠주면 여기가 이렇게 2가 남겠죠. 다음 정리해 볼게요. 다시 써볼게. 2 마이너스 로그 2의 k라는 친구는 2 분배하면 요 열로 얹을게요. 열로 얹으면, 그죠? 2 곱해진 걸 지수로 얹습니다. 로그 2에 너의 제곱이니까 4k 제곱일 것이고, 그 다음 너는 2가 곱해지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겠죠. 얘가 진수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진수에 들어있으면 여기 가로가 쳐져 있습니다. 이 가지 1은 빠져 있는 거예요. 자, 오케이. 정리. 너 일로 넘어가. 4는 너 일로 넘어와. 밑이 같잖아. 덧셈으로 변했어잉. 진수끼리 곱해요. 로그 2에 얼마라고 지금 곱하면 4k 세제곱이 될 거고, 그럼 4k 세제곱은 너의 거듭제곱 1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k 세제곱은 얼마니?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하는 k 값은 3분의 1 제곱 때리면 얘가 2의 제곱이거든요. 2의 3분의 2 제곱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객관식은 밑에 잘랐어요. 19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성을 AB를 지면 반원이 있다. 선분 AB의 중점을 O라고 한대요. 자, 그래놓고 뭐라 그랬어요? 호 AB의 점 C에서 A를 지나고 OC와 평행한 직선과 호 AB의 교점을 P. 자, 뭐라고요? 문제를 보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A를 지나고 너랑 평행하대요. 지울게요. 너랑 평행해. OC랑 그 다음에 AP랑 평행하면서 만나는 요점을 P라고 세팅하고, 그 다음 또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OC와 BP의 교점을 Q라고 한대요. OC와 어딨어? 이렇게 그었고, OC와 그 다음 B랑 P랑 딱 그어서 이 교점을 Q라고 세팅한대요. 오케이,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제 Q를 지나고 PO와 평행 직선이, Q를 지나고 PO와 평행 직선이 OB의 교점을 D라고 한대요. 그래서 평행하다고? 죄송합니다. 여기서 거꾸로 가. 어딨어? P를 지나고 OP와 평행하니까 이렇게 연두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 평행하고요. 얘네 둘이 평행하다는 걸 문제에 주어져 있겠죠. 자, 그래 놓고 S 세타, 요 삼각형 넓이를 세타로 표현할 거고, 그 다음에 T 세타가 여기에요. 선생님 어떻게 하나고요? 이거 아까 강의했는데 오디오가 안 들어가서 다 날아갔어요. 그죠? 분노의 강의하는 중입니다. 분노의 강의.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세타로 표현해 주세요. 자, 그런 얘기인데, 일단 보시면 이게 평행 조건이 있으니까 뭐가 눈에 들어오냐면 삼각형 BQO 보이시죠? 이 삼각형이랑 그 다음 삼각형 BPA가 닮음이에요. 그죠? 얘는 평행하는 거니까. 그러면 AO의 길이와 OB의 길이가 같으니 그 다음에 QB의 길이와 PQ의 길이는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 뭐 또 쓸 수 있는 거 있나요? 또 보이네요. 어떤 일이 벌어져? 요 삼각형, 여기 연두색 보세요. 요 연두색. 얘네들 평행하니까, 그지? 요 도형 1대2니까 여기도 1대2가 돼서 OD와 BD의 길이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요 길이가 2죠, 반지름이. 그럼 요 길이도 얼마니? 1로 결정이 되고, 요 길이도 1로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글씨 쓰면 다 깨져버리니까 그냥 제가 그냥 쭉 그냥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맞춰서, 그지? 정리하시는 건 하실 수 있겠죠? 됐죠? 자, 보시면 되고, 지금 마이크 한번 꺼지니까 자꾸 마이크를 보게 되네. 참, 사람이. 자, 보겠습니다. 쫄지 마, 짜무기. 쫄지 마. 자, 볼게요. 일단, 요 길이가 눈에 보여요. 왜요? 요 길이 1이에요. 왜냐면,
요 길이가 지금 2거든요, 반지름. 근데 여기가 지금 중점 연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반이, 여기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각만 세타로 표현하시면 되죠. 근데 세타가 이 호의 원주각이거든요. 그럼 이 호의 중심각, 여기쯤에 있겠지. 그지? 요 중심각. 이 중심각, 여기가 몇 세타? 여기가 2세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딱 긋는 순간 또 뭐도 눈에 보이냐면, 요 삼각형 보이죠? BOQ. 그 다음에 POQ가 합동이네요. 여기 길이 같고요. 여기랑 반지름 2로 같고요. 요 길이가 공통입니다. SSS 합동이니까 여기 수직, 여기 죄다 수직량을 알게 돼. 그지? 수직. 너 수직 한번 체크해주고, 요 각은 얼마니? 2세타라는 걸 알게 되니까, 너네들이 평행할 테니, 요 각 4세타가 요 4세타 동일각과 동일하겠죠. 그래서 S세타를 결정할 수 있고, S세타라는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변 곱하기 끼어있는 사인 4세타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세타를 구하려고 할 건데, T세타는, 자, 얘는 지금 이거 수직이죠? 그죠? 밑변 곱하기 높이를 풀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지? 자, 2분의 1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PQ의 길이, 요 길이를 먼저 좀 구해볼게요. 요 길이가 얼마일까요? 이 길이는 요걸로 풀면 될 것 같은데, 물론 크게 보셔도 되지만, 요렇게 봤을 때, 좀 지워볼게요, 불필요한 거. 요렇게 봤을 때, 여기가 수직이죠? 그러니까 요 삼각형을 보시면 됩니다. 요 삼각형. 요렇게. OB이고요. 여기 수직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서 쳐다보면 얘들아, 정확히 사인 2세타에 걸려있죠. 너 분해 너. 그래서 요 길이가 얼마야? 2 사인 세타라는 걸, 사인 2세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밑변, 얘들 같을 테니까 밑변은 2 사인 2세타네요. 2 사인 2세타가 될 거고, 이제 높이만 계산하면 돼요. 자, 높이가 얼마냐면 이 길이죠. CQ의 길이입니다. 그럼 요 길이는 요 반지름 길이 얼마니? 2에서 얼마를 빼요? 2에서 빼기를, 요 길이를 빼시면 되죠. 지울 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 길을 빼면 되는데, 요 길이가 또 너에 걸려있죠. 뭐에 걸려있어? 코사인에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사인 2세타가 되겠죠. 저 길이가 이 코사인 2세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요거 약분할 거 약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사인 2세타에,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코사인 2세타. 그냥 이렇게 생긴 친구래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2세타에 빵꾸가 뚫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20번 보겠습니다. 1이 아닌 자연수 AB가 다음 조건 만족. 그 다음에 너가 유리수. 근데 A의 범위가 주어져 있죠? 정리해 볼까요? A는 이제 미 10이니까 10의 2분의 3 거듭제곱. 그럼 얘는 얼마니? 2분의 루트니까 루트 1000이죠. 그럼 이거 계산해 보면 대충 얼마냐면 31점 얼마가 나와요. 그죠? 생략, 그지? 30의 제곱이 900, 30의 제곱이 961인가? 그 나오고 32 곱하면, 2번 곱하면 1000이 넘어갈 거예요. 31점 얼마인데, 문제에서 이 둘의 AB는 자연수고요. 최대값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너도 크고 너도 컸으면 좋겠을 거 아니니? 그래서 이 녀석 31점 얼마보다 작은, 그지? 그런 자연수 중에서 큰 걸 우리가 채택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써야 되는데, 얘가 유리수라는 소리는 이 층을 가만히 보면 A나 B나 밑이 같아야 돼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A를 2의 제곱, B를 2의 죄송합니다. 2의 5제곱. 이렇게 A, B라고 치면 이렇게 유리수가 나오겠죠. 밑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도 B도 밑이 같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세팅하기를, 저 유리수란 조건에 의해서 A를 그리고 B를 밑이 같은 친구로 세팅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밑을 C라고 주면 지수는 M, 여기는 N이라고 부득이하게 세팅해야 되겠죠. 그러면 C는 1이 아닌 그런 어떤 자연수입니다. 괜찮죠? 1이면 1의 거듭제곱 1이 돼버리니까 A, B는 이 조건에서 1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지? 자연수고 MN도 자연수가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일단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그지? 이 조건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조건에 얼마? A 대신에 C의 N제곱을, 그 다음에 B니까 B는 C의 N제곱일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제곱, 너의 제곱한 거야. C의 2M제곱. 이거를 만족시켜 주면서 우리가 A, B의 최대값을 좀 잡아볼 거예요.
첫 번째, C가 얼마인 경우 C가 2일 때를 확인해 보자고. 다시 얘가 뭐라고? 얘가 A고요. A구, 그지? 얘가 뭐라고? 얘가 B인 상황입니다. 이건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C가 2래요. C가 2면 2의 M제곱, 그 다음에 2의 N제곱, 그 다음에 2의 EM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봐봐. 얘가 A니까 A가 컸으면 좋겠다고요. 31보다 이하인 자연수고. 그럼 2의 거듭제곱이니까 M은 얼마니? M은 여기서 한 4 정도로 의심할 수 있죠? 괜찮죠? 얘가 4 정도면 얘가 2의 16, A가 되는 거니까. 얘가 A예요. 다시 얘기하면 얘가 B니까. 얘가 16이 될 거고. 그러면, M이 지금 4니까, M이 4죠? 얘가 어떻게 돼버려요? 얘가 2의 8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2의 8제곱이니까, 얘가 B니까, 그지? B는 얼마니? 너가 작은 녀석. N은 자연수니까 2의 7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의 7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A랑 B랑 더한 값 여기 생각해보면 돼요. 그죠? 다시 써볼까? A, B를 여기다 세팅해서 A가 얼마니? 16이고요. 2의 7제곱 128이 되겠죠. 이거 둘이 더하는 건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가 얼마? C가 3인 경우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3의 M제곱, 그 다음에 3의 N제곱, 그 다음에 3의 2M제곱 될 거고, 그러면 이 친구가 또 A니까 M을 또 얼마를 의심해? A는 30보다 작으니까 M은 한 3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얘가 4 넣으면 얘가 그지 81로 변해버리니까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지? 부등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M이 3이면 얘가 얼마예요? 3의 세제곱, A는 27이 될 거고요. 그러면 M이 지금 3이니까 여기에 3의 6제곱이죠. 이렇게. 그럼 너가 얼마가 되겠어요? 3의 5제곱. 3의 5제곱은 243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 나갈 거예요. M이 4면요. N이 4면, C가 4면 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 거듭제가 들어있으니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그 다음 C. 소수만 생각해보면 되겠네요. C가 5면 5의 몇 제곱? 5의 M제곱. 5의 M제곱. 여기는 5의 N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5의 2M제곱. 그러면 너가 또 A니까 그지? M이 2가 되겠네요. 그죠? M을 2를 집어넣어야 25가, 얘가 작은 5의 거듭제곱이니까 A는 얼마야? 25가 될 거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얘는 4제곱이겠죠? 4제곱이니까 너는 3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25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자, 6이면, 카메라 걸리려나? 6이면 어떻게 돼요? 6의 M제곱, 그 다음에 6의 N제곱, 그 다음에 6의 2M제곱인데, M이 얼마일 수밖에 없어? 2면 36이죠. M이 2면. 36은 얘보다 큽니다. 그래서 1일 수밖에 없어요. 6밖에 안 나와요. 그럼 얘는 얼마니? 36이니까, 뭐야? 6, 6? 같아지네? 그지? 같으면 안 돼. 예. 같으면 상관없나? 어쨌든, 그지? 1이 아닌 2이 아닌 같아도 상관없구나. 그런데 6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작은 수가 나옵니다. 자, 뭐, 7부터도 해볼 필요가 없고. 자, 그럼 이 중에 더해서 가장 최대값은 얼마예요? 얘네요, 얘. 그지? 이렇게 다 더해서 얼마? 270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네요. 21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n에 뭘 계속 집어넣어서 확인해 볼 건데, 여기서 여기 빼면 얼마예요? 6분의 3파이. 그죠? 6분의 3파입니다. 결국 x의 범위가 이렇게 딱 구간별로 잘랐을 때, 이 구간이 6분의 3파이씩 n이 커질수록 1 집어넣으면 0이고요. 2 집어넣으면 6분의 1파이, 3 집어넣으면 6분의 2파이에서 요 왼쪽이 조금씩 옮겨가면서 6분의 3파이만큼 간격을 유지한 채로 이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구간에서 최대값을 GN으로 세팅을 했대요. 그죠? 그래서 이 n이 변함에 따라 얘가 변하겠죠. 이해 가시죠? 그죠? 왼쪽, 오른쪽 쭉 쓰고 지나가면서 6분의 파이만큼에 대해서 그 최대값을 GN이 뭐가 되도록 무리수가 되도록 하는, 그지? 그런 K값을, 합을 물어봤어요. 일단 우리는 요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는 간단하죠. sin x의 그래프를 2분만큼 y축 내린 다음에 x축 밑에 것들을 위로 접어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sin x의 그림이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대충 그려보고 왼쪽에 좀 크게 그려볼게요. sin x가 이렇게 되죠.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2파이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2분은 마이너스 2분의 1 내려오겠지. 얘가 얘네들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림이 이제 요렇게 그릴 것이고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이 그래프를 x축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요렇게 잘랐을 때 요 부분들이
그림을 꺾어 올리면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얘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꺾어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띵, 띵, 여기도 더 띵, 이렇게 계속 간다는 소리죠. 여기도 띵 이렇게 올라갈 거고. 자, 그랬을 때 얼마만큼 얘들아 0 집어넣으면 0에서부터 얼마니? 죄송합니다. n에 1 집어넣으면 0에서부터 얼마? 6분의 3파이. 그래서 0에서부터 6분의 3파이 뭐 어딘가 있겠죠? 6분의 3파이 2분의 파인가요? 요만큼이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 내에서 요 친구가 계속 오른쪽 밀려가면서 이 구간 안에서의 그래프가 최대값을 확인해 볼 거고, 그 최대값이 무리수가 되는 애들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계속 여기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제 요게 지금 6분의 1파이만큼 계속 오른쪽 진행하는 거니까 6분의 1파이만큼 옮겨지면서 그런 함수값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됐죠?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대충 이제 꺾어 올려 그렸거든요. 그래서 난 요만큼이 최선이야, 그림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 값이 0이니까 sin x가 2분의 되는 값은 그 30도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얼마냐? 이 친구는 요 값이죠. 그죠? 기존의 2분의 파이 값, 2분의 파이를 6분의 몇 파이? 3파이로 표현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 대칭이 얘랑 얘니까 요 값은 6분의 5파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쭉 가면 요 값이 얼마냐면 요 값은 그죠? x가 넣을 때 함수값이죠. 그죠? 그러면 요 값은 x는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면 6분의 9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9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요 친구가 2파이입니다. 2파이. 이해가시죠? 그죠? 2파이일 거고, 그 다음에 요가, 그러니까 여기가 2파이가 딱 되면서 요 값이, 그러니까 요 2파이가 0으로 온다고 치면 요만큼 왔으니까 6분의 파이니까 여기 2파이를 더하면 6분의 13파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죠?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그래프가 또 2파이 오른쪽에 또 똑같이 찍혀 있을 테니까, 그지? 우리는 요 안에서만 관찰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 좀 해볼게. 일단은 여기가 6분의 2파이가 되겠죠? 6분의 파이, 6분의 3파이, 반이 6분의 2파이. 뭐 어딘가 있대요. 6분의 2파이는 얼마예요? 6분의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쭉 가다 보면은, 자, 그림이 6분의 5파이가 있을 거고 6분의 9파이니까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 죄송합니다. 6분의 6파이 파이가 여기쯤에 있어요. 그래서 6분의 6파이 있다고 치면 못하네. 자, 요 값이 2분의 1 값이 되겠죠. 파이 집어넣으면 0이니까. 자, 그러면 6분의 6파이니까 6분의 7파이가 여기쯤에 있고 6분의 8파이가 여기쯤에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얼마라고? 6분의 7파이가 될 거고, 이 친구가 6분의 8파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무리수가 되는 값들을 좀 볼 건데, 일단 보시면 봐봐. 만약에 n이 1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n이 1이면 저 구간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0에서부터 저기 6분의 3파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구간은 항상 6분의 3파입니다. 그럼 0에서부터 어디까지는 6분의 3파면 여기까지예요.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되겠죠. 어쨌든 이 구간에서의 그 최대값은 너 아니면 너니까 2분의 유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n이 1일 땐 안 돼요. 이해가시죠? 그럼 n이 2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n이 2면 여기가 6분의 몇 파이? 6분의 1파이가 될 거고, x의 범위가 6분의 4파이. 이렇게 6분의 1파이씩 오른쪽으로 가는 중이에요. 자, 그럼 6분의 1파이면 자르면 6분의 여기쯤 있겠죠. 그리고 6분의 1파이, 6분의 4파이니까 여기 중간에 여기쯤에 있죠. 그럼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될 텐데 여전히 최대값은 2분의 1 유지가 됩니다. 계속 유리수가 나와요. 3 집어넣으면 얼마인지 안 쓸게요. 이해했으니까 3 집어넣으면 6분의 3파이에서 그 다음에 3 더하면 6분의 파이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에서는 최대값이 너 아니면 너니까 또 여전히 2분의 1 나와요. 그럼 4 집어넣으면 6분의, 죄송합니다. 3집은 6분의 2파이죠. 6분의 2파이에서 이렇게 판단했고, 어쨌든 계속 간단 말이야. 가면은, 이번엔 뭐, 여기 6분의 4파이니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6분의 여기 4파이니까, 6분의 3파이 넣으면 6분의 7파이.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걸 이해할 수 됩니다. 자, 이렇게 딱 오는 순간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 최대값이 됩니다. 이렇게 될 테니까. 6분의 3파이에서 그 다음에 6분의 파이까지.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6분의 4파이에서
6분의 7파이까지. 이 구간에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서 이 녀석이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럼 6분의 7파이가 얼마냐면 얘는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가 유리수가 된다는 건, 그죠? 요 녀석이 뭐가 되면 돼? 유리수가 되면 되고, 이 녀석이 만약에 무리수가 나오면 2분을 빼서 절대값 취한 것도 무리수가 나오겠죠. 결국 이 값이 얼마가 되는 무리수가 되는 그런 x값을 찾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를 집어넣어? 6분의 7파이, 6분의 7파이는 얼마인데? 사인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90도 배수공식에 넣으면 뭐 상관없고 어쨌든 30도니까 유리수가 나오겠죠. 얘도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가면 6분의 5파이에서부터 6분의 5파이는 여기죠. 여기에서부터 3파이 더하면 6분의 8파이. 그래서 요만큼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거는 이렇게 연두색 할게요. 6분의 5파이부터 6분의 8파이 여기까지 오겠죠. 그럼 그래프가 요렇게 그릴 테니까 너가 최대값이 됩니다. 됐죠? 그러면 6분의 8파이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아, 요거는 파이 더하기 얼마예요? 6분의 2파이. 그죠? 얘가 3분의 파이로 변하게 돼요. 그러면 얘가 90 곱하기 거시기에다가 이게 사인 60도는 그지 2분의 3이란 말이야. 여기서 무리수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아,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는 걸 이해했을 때 이 연두색이 무리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다 유리수였다가. 그러면 대칭이니까 6분의 9파이에 1파이 차이 나니까 이 친구도 이 값이 얼마예요? 이 값이 6분의 얘가 9파이니까 6분의 10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함수값들이 무리수가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이 그래프가 쭉 올라올 때는 그지 증가해요. 증가하다 보니까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 그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자리가 요것만 이제 지워보고 생각해 볼게.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해 버리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오른쪽에 최대값이 나오고요. 그래프가 만약에 쭉 뭐 이렇게 내려온다고 치면 이렇게 잡아버리면 이번엔 왼쪽에 최대값이 나옵니다. 그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있다면 양 경계 끝점에서 무리수가 결정이 될 테니까 결국 오른쪽 녀석이 너일 때가 무리수가 최초로 등장하는 소리죠. 결국 너가 얼마일 때? 너일 때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8 n분의 2 서로 같아요? 그럼 n이 얼마일 때? n이 6일 때 처음으로 저 구간에서 무리수가 등장합니다. 최대값이 무리수란 얘기예요. 아, 그래서 n이 6이라는 걸 하나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가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만약에 그 다음 또 만약 여기서 1만 더 더해 볼게. 1 더하면 그지? 이게 지금 n이 6일 테니까 6 지금 6분의 5파이니까 1 더하면 파이부터 가겠죠? 그럼 파이는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얘부터 그지? 좀 더 가면은 여기다 6분의 9파이 여기까지 가겠죠. 얘네 둘 지울게요. 얘네 둘이 돼서 요렇게 돼서 얘가 최대값이 되겠죠. 근데 이 값은 그지? 맨 아래쪽에 있는 값입니다. 2분의 3파를 넣으니까 그 녀석이 유리수다 보니까 얘가 유리수가 돼버려요. 아, 그래서 안 돼.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하나만 더 가볼까? 이번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로 넘어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얘가 최대값입니다. 얘도 유리수예요. 여전히 얘를 가진 거니까 안 돼. 이해하겠지? 그럼 쭉 가다 보면 계속 얘를 갖는 거니까 이제 또 어떤 점이 등장해? 왼쪽에서 여기서 스타트를 하면서 오른쪽에 잘라지는, 즉 여기다 6분의 3파이 더하면 6분의 13파이 여기까지 되겠죠? 그래서 요 그래프 여기서 여기까지 이 그래프에서는 너가 최대값이고 걔가 무리수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왼쪽에 이 녀석이 걸리는 값이 그 n의 값이 됩니다. 그래서 너네들이 같은 거니까 n이 얼마? 11일 때가 결정이 되겠죠.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은 한 사이클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또 복사에 붙여넣기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은 계속 간다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계속 여기 주기가 2파이죠, 2파이. 2파이다 보니까 그지? 이 녀석이 만약에 1을 집어넣으면 빵이죠. n에 1을 집어넣으면 빵이고, 그 다음 이 친구가 2파이가 얘가 2가 되려면 n의 값이 얼마예요? n의 값이 13이면 2가 되겠죠. 결국 이 녀석은 그지? 12만큼의 주기성을 띠게 됩니다. 그것만 이해하면 여기다 11을 더하면 18일 때, 여기 11 더하면 30일 때, 여기 11을 더할 수가 없네요. 42하니까. 여기도 11을 더하면 23이고요. 여기다 11을 더하면 35가 되겠죠. 결국은 이 6개가 해당하는 n의 값이 됩니다. 됐죠? 요거 싹 다 더해가지고 합산하시면 돼요. 그죠?
얼마야 계산? 계산해 볼게요. 이거 얼마예요? 17. 이거 쭉 더해볼까요? 24, 54가 될 거고, 에 더하기, 이 친구 얼마니? 34, 34에다가 더하면 69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23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6분의 파이만큼 계속 변하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K 값의 합은 123.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조금 어려웠죠? 22번 보겠습니다. 자, 간단히 이제 단답형은 넘어왔는데요. 27은 3의 세제곱, 얘가 3의 6제곱이죠. 그래서 세제곱근에 3의 6제곱 될 거고, 여기는 3의 제곱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이 녀석은 3의 3분의 6, 3의 제곱이겠죠. 3의 제곱은 9가 2를 곱한 거니까 81이 정답이 됩니다. 자, 23번도 연달아 볼게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물어봤으니까, 진수란 친구는, 물론 진수는 양수예요. 진수란 친구는 한 번 밑은 0하나 밑이니까 밑에 이렇게 깔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16인 게 눈에 들어오죠. x는 13이 되겠네요. 자, 24번 보겠습니다. 두 녀석의 주기가 같다는 소리죠. 간단하죠. 그래서 코사인의 주기는 2분의 파일 거고, 걔를 뭘로 나눠줘? x의 개수로 나눈다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죠. 이 주기랑 그 다음에 탄젠트라는 녀석은 주기가 파이가 될 거고, 이 개수로 나눠주면 되고, a분의 3. a 양수란 말이 있어요. 오케이. 그지? 주기는 반복이 되는 최소한의 구간, 양수 값입니다. 양수. 그래서 양수 한 마리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정리만 잘해주면 되는데, 파이 없애주고요. 그 우변이 얘가 뒤집히면서 3분의 a로 결정될 것이고, 요거 약분되고 위가 훅 올라가 버리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a는 9라는 값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25번 볼게요. fx가 저렇게 표현돼 있대요. 저 녀석이 요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이 친구가 90 곱하기 2죠? 이 상태로 풀지 말고,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x는 자, 일단 4배의 코사인, 그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고 코사인 x가 될 거고, 이게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니까, 죄송합니다. 맞네요, 그죠? 파이에다 좀 더 3, 4분면이니까 코사인의 부분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k,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간결하겠죠. y 5를 집어넣어요. 5 집어넣고요. 마이너스 4배에 코사인에 요걸 집어넣을 건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놓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이 친구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k 값은 7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6번 볼게요. 지금 이 친구랑 똑같은 친구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이 친구를 우리가 이제 뭘 표현해서 t라고 표현해서 주면 산술 기하에 의해서 이 친구는 우리가 이 이상인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래서 치환했으니까 t의 제곱일 것이고, 이거 다 넘길게요. 마이너스 2t고 8 넘기면 이렇게 될 거고, 인수분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겠죠. 일단은 양수니까 그지? 4라는 게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4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뭘 쓸까? 3의 a 제곱. 뭘 쓸까요? 이 자식아. 하나밖에 없구만. 그죠? 자, 4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세제곱한 게 얘죠. 그래서 변형식에 의해서 풀면 간단해지겠네요. 그래서 27의 a제곱 더하기 27의 마이너스 a제곱은 3의 a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a제곱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배에 둘이 곱한 거 1이고요. 그리고 둘이 더한 거 이렇게 해서 요 식에다만 잘 때려 넣으면 되죠. 그래서 요 친구가 4니까 4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 얘가 4니까 12가 계산이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결과치는 52였네요. 문제가 아주 착하게 주어졌죠. 그죠? 이 조건을 쓸 필요가 없죠. 이 조건이 없어도 얘가 양수니까 둘이 더해서 양수가 그냥 채색하시면 됩니다. 자, 26번이었어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 두 부분 집합에서 A, B, C, 로그 A, 뭐 2Ax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24래요. 너네들이 더한 게 24로 주어져 있고, A, B, C는 자연수이고, 집합 B의 모든 원수예요. 요거 3개 더한 게 12래요. 집합 A의 모든 원수의 합을 물어봤으니, 너네들은 우리가 더한 걸 알고 있으니, 저 C가 얼마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조건은 더해서 24, 그 다음에 요거 3개 더한 게 12니까 요거 3개 더하면 전부 다 밑이 2니까 진수끼리 고백꼴로 이렇게 표현되겠죠. 걔가 12니까 ABC가 얼마예요? 2의 2제곱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ABC가 자연수인데 A랑 B랑 더해서 24로 주어져 있고요. 그죠? 그리고 얘네 셋이 곱한 게 전부 다 2만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응? 소인수로. 그러면 그치? 2의 거듭제곱을 지금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니. 물론 1일 수도 있고요. 그죠? 1일 수도 있는데 1이면 안 되겠네. 왜? 만약에 A가 1이라고 치면 얘가 0으로 돼버립니다.
0이면 3개 곱해서 얼마예요? 12가 될 수 없어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은 1이 아니면서 다 2의 거듭제곱, 뭐 2나, 그지? 뭐 4나 그런 애들이야. 그럼 몇 개 써볼게요. 2도 있고요. 2의 제곱 4도 있고요. 8도 있고요. 16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네? 32 이렇게 쭉 가겠죠. 다 2의 거듭제곱 애들입니다. 자, 그런데 더해서 24니까 어떻게 해서 24가 되나? 나왔네, 그죠? 얘네 둘입니다. 그지? 그래서 A, B의 크기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지? 뭔지 모르겠으나, A랑 B랑은 8이랑 16 중에 하나씩 나눠 먹다는 소리죠. 그러면 결정이 되죠. A가 뭐 8로 가정하면 A는 2의 세제곱, 16은 2의 4제곱, 그리고 C가 2의 12제곱일 테니까 결국 C라는 친구는 얼마나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요거 2의 7제곱, 나눠주면 2의 5제곱, 3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A, B, C의 합은 A랑 B한테 24니까 24랑 그 다음 얼마니? 요거 더하면 56인가요? 그렇게 답을 내시면 될 거예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자연수 얘네들에서 x의 범위가 0과 4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근의 합을 fn, n이 1부터 5까지 변해갈 때 다 더한 값을 물어봤는데 일단 요사부터로 풀기보다는 그지? 당연히 sin 파이 x의 그래프와 저거 싹 다 넘긴 n분의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n 플러스 1 이 녀석에 y는 sin 파이 x 그 다음에 y는 이 상수함수 n에 넣으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수함수와의 교점을 보는 게 편하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그래프의 주기는 2파이를 8로 나눈 거니까 2입니다. 2. 근데 어디까지? 여기 4까지니까 그지? 한 번 더 나온다는 소리죠.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sin 파이 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 요 한 사이클이 2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4까지니까 한 사이클 더 그려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4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올라간 느낌이네. 올라갔군요. 이해해줘. 자, 그래서 n 1집어넣으면 1집어넣으면 얼마야? 1집어넣으면 n이 1일 때 n이 1일 때는 그죠? n분의 얼마니? 그러니까 1이니까 1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 y는 1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1이면 요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 하나 결정이 됩니다. 괜찮죠? 그럼 여기 얼마니? 1. 여기는 얼마야?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 F를 값 구하는 중이에요. 잠깐만. 실근의 합을 물어봤죠? 전 개수 물어본 줄 알고. 1지면 얼마니? 여기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에다가 에 더하기 여기가 얼마냐면 이제 계속 요게 0.5씩 움직이죠? 0.5, 0.0, 2.5가 됩니다. 그죠? 2.5, 2와 2분의 1 그렇게 더하면 우리가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를 집어넣을게요. n이 2면 y 값이 요 녀석이 얼마야? 2분의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겠죠.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 그러면 음수면 이 녀석이 음수니까 요게 요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 친구가 알파, 이 친구가 알파1, 알파1 놓을게요. 얘가 알파2, 얘가 알파3, 알파4 이렇게 표현해서 합을 물어봤으니 여기가 정확히 얼마니? 1.5죠? 여기 쓸게요. 그게 같을 테니까 대칭성 이용해서 알파1과 알파2의 합은 그 녀석의 중점은 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너네 둘이 더한 건 너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합이 얼마니? 3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얼마라고? 3이죠? 여기가 3.5가 되겠죠. 그래서 3.5니까 너네 둘의 합도 이제 또 똑같이 2배면 7이 되겠죠. 그래서 3과 7을 더하면 10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F2도 10이 되는데 잠깐만 그치?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4를 집으면 4분의 마이너스 또 음수가 나와요. 이게 조금 내려가도 이 대칭성은 유지가 되겠죠. 그래서 10이 몇 개씩 나온다고? F2일 때와 F4일 때 2개씩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얼마일 때? n이 3일 때만 보시면 되죠. n이 3일 때. 그래서 n이 3일 때 집어넣으면 분자가 얼마예요? 양수가 되겠죠. 5를 집어넣어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F3과 F5는 그죠? 합은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F3은 확인해 볼 건데 F5도 양수니까 같겠죠. 그래서 F3만 결정해서 다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F3은 3분의 1이 양수니까 그림을 그리기를 파란색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지? 양수니까 또 마찬가지로 얘를 베타1, 베타2로 놓을 거고 또 마찬가지로 얘를 베타3, 베타4로 놓는다면 이 4개의 합이니까 여기 얼마라고요? 여기 0.5겠죠. 그래서 둘이 더해서 반 나눈 게 너니까
둘이 더한 건 너의 2배 1이 될 거고, 그래서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2니까 여기가 2.5가 되겠죠. 너의 2배인 2배가 이들의 합이 될 거니까 뭐 이래. 죄송합니다. 글씨가 좀 엉망이에요. 둘이 더한 게 2배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F3과 F5 모두 6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 F1만 나 혼자, 그 다음 10이 몇 개? 10이 2개, 6이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얘가 15니까 35가 정답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29번 볼게요. 여기 AB액이라 1, 여기가 1이고요. 그리고 90도, 그지? 90도니까 직각 이등분 삼각형 1대 1대 루트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될 거고, 여기 각이 전부 다 45도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5도니까 그냥 X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래 놓고 쭉 접었어요. 접어놓고 그 그림을 좀 밑에 크게 키워놓고 DF의 길이를 물어봤네요. 자, 볼게요. 요런 그림이거든요. 45도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접은 거예요. 이 선을 중심으로 딱 접었을 때, 이 라인에 만나도록 할 때, 그 다음에 DF 여기를 물어봤네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 다음에 조건들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어떤 조건이냐. 여기 있죠. 삼각형 BDE와 BCF의 외전의 반지름의 길이가 2대 1이에요. 그래서 BD는 여기 있죠. 이 녀석 있고, 이 녀석.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대 1이래요. 그럼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 친구를,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를 뭐, 라지 R로 놓는다면, 외접원을 라지 R로 많이 놓죠? 그럼 여기가 원이 이렇게 되지겠죠, 이런 식으로. 잘 못 그리겠네? 이런 식으로. 응? 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그래서, 너무 찌그러졌다, 아저씨. 이렇게. 요런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구가 이 R이란 얘기죠.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DF 여기를 구하려고 열심히 고민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 뭐가 나온 거냐면, 이 삼각형들의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사인 법칙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길이를 좀 세팅해 볼 건데, 어떤 길이? 여기를 A, 여기 A라고 여기랑 B라면 잡아볼게요. 여기까지 했죠?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이게 지금 45도에 걸려있는 변이거든요. 이 친구도 이 삼각형이 45도에 걸려 있습니다. 여가 90도니까 이만큼을 지우면 여기를 조그만 각을 편의상 세타라고 놓으면 이 각이 얼마예요? 90 마이너스 세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서, 그죠? 이 상태로 놓고 사인 법칙을 접근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B니까 얘들아, 여기가 B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인 법칙 이제 적용해 볼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인 법칙 적용하면 45도일 때 넣어줘. 그죠? 그럼 B에 대한 뭐가 사인 45도가 외접원의 지름인 4R과 같고요. 하나 더, 이 삼각형에서도, 그지? 이 R을 써야 되는 거니까, 45도에 대한 대응변이 A가 되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사인 45도에 대한 그 녀석이 지름이, 외접원의 지름이니까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같으니까 여기다 2를 곱해요. 2를 곱하고 여기다 2를 곱하면 4R, 4R. 너네들이 같아? 너네들이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아, 그래서 A랑 B는 몇 대 몇? 1대 2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짧고 이게 기니까, 그지? 이 녀석의 2배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뭐 2A라고 표현해 볼 수 있으니, 얘가 2A가 되는 순간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1-2A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 길이가. 여기가 1이니까 1이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A인 순간 이게 1이니까 요 길이가 얼마예요? 요 길이가 1-A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괜찮죠? 이제 요거 이제 필요가 이제 없어졌네. 다 썼으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접근해 볼 겁니다. 요렇게 요 삼각형 요렇게 볼 거고, 요 삼각형 자, A만 구하면 돼요. 자, 그럼 또 마찬가지로, 그지? 요 세타에 대해서 마주보는 요 변, 그 다음에 2분의 파의 세타에 마주보는 변을 A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세타를 없애가지고 A 값만 광림식만 잡으면 되겠네요. 자, 해볼게요. 이 A에 대한 사인 45도. 그래서 이 A에 대한 사인 45도는 2분의 2겠죠.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변에 대한 1-2A에 대한 1-2A에 대한 요 각, 그지? 마주보는 대응각, 사인
세타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써볼게요. 하나 더 쓰면 이 친구 45도에 대한 이제 A, 그래서 A에 대한 사인 45도 2분 루트 2가 될 거고 에 같아요. 그 다음에 1-A에 대한 사인 2가 되겠죠. 사인 2는 코사인 세타입니다. 괜찮죠? 자, 이 상태로 놓고 A의 관계식이 필요합니다. A의 관계식이. 뭐? 세타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타를 없애버려서 A의 관계식을 만들 거니까 자취해서 세타는 뭐라고 공부했어? 4개 변수라고 공부했죠. 그럼 이 4개 변수를 없애려면 4개 변수 방정식이 필요합니다. 딱 모양 자체가 사인 코사인이니까 4개 변수 방정식은 뭐가 필요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 이건 우리가 공짜라고 했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집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잡술하지 말라고. 자, 사인 세타 요거 A로 표현할 거고 코사인 세타 A로 표현해가지고 집어넣어서 방정식을 풀면 될 것 같네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가 여기에 붙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얼마예요? 여기 곱하면 루트 2분의 4이네요. 그죠? 얘가 얼마라고? 루트 2분의 4이. 그럼 다시 써볼게. 사인 세타라는 친구는 여기가 얼마라고요? 루트 2분의 4a가 될 거고 그게 뭐랑 같아요? 1-2a가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 역수 곱해서 제곱해 밑에 쓸게요. 그래서 역수는 어떻게 표현돼요? 1-2a에다가 역수를 곱하니까 4a가 밑으로 들어오면서 야가 루트 2가 될 거고 그 녀석의 사인이니까 표현되겠죠. 그 다음 더하기 마찬가지로 얘도 코사인은 이렇게 곱할 텐데 이거 분자분 2 곱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코사인이 여기에 붙겠죠. 괜찮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돼요? 코사인 세타는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써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해 줄 거고 코사인 세타는 너 1-a가 분자가 있고 요 녀석이 뒤집혀서 들어오는 거니까 이 a가 분모로 그 다음에 루트 2가 이렇게 분자로 들어가서 이렇게 제곱해서 이게 잘린 것 같은데 이렇게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갈게요. 이거 뭐 뒤에 거 그지? 정리하시면 되니까. 자, 그럼 제곱해 주면 되는데 제곱할 때 2가 되겠죠. 그래서 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가 16a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1-2a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절로 가이. 자, 제곱하면 2에다가 4a 제곱에 여기가 1-a의 제곱 그게 이렇게 1이라는 걸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약분 좀 먼저 할게요. 2랑 너랑 약분 여기가 8이 되겠죠.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2로 나눠주면 얼마예요? 2로 나눠주면 이게 2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얼마를 2만큼 곱하면 2차 방식이 나오네요. 자, 곱해볼게요. 자리를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자, 곱하면 1-2의 제곱 이 될 거고 8a 제곱 곱한 거니까 이거 4 곱해지겠네요. 그죠? 4배에 1-a의 제곱 표현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얼마나 곱했어? 8a 제곱 곱했죠. 우변이 8a 제곱이 됩니다. a 제곱 사라지네요. 그죠? 자, 4a 제곱, 4a 제곱 8이 사라질 거고 얘랑 우변 0이 될 거고요. 1차 정리하면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a 괜찮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a 값이 얼마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 12분의 5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얘네들이 더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17로 표현되겠죠. 됐죠? 사인 법칙 적용하시면 돼요. 30번 보겠습니다. 자, 대망의 30번이에요. fx 주어져 있고요. 이 그래프 절대값 x의 그래프를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균도 했네요. 너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너부터 그리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놓고 y는 절대값 그지 x 빼기 k니까 요렇게 뾰족점 요점이 k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4칸 내린 거니까 얘가 y좌표가 마이너스 4일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fx라는 그래프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gx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fx 이 통째가 음수일 땐 마이너스 달고 나와 양수일 땐 그대로. 그러니까 결국 gx는 어떤 녀석이에요? 뭐 이런 표현 방법이 되겠죠. 이거를 좀 이렇게 풀어서 줬네요. 고맙게도. 자, 그랬을 때 이 구간 가지고 잡아가지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그려보고 y는 16과의 교점이 3개. 그죠? 이런 특이점을 판단해서 이 조건 가지고 f의 함수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래서 일단 g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gx는 누구에 의해서 fx의 y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gx가 결정이 됩니다. 달라진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그래프를 보면 fx가 양수일 때는 여기랑 여기가 있겠죠.
음수일 땐 여기가 있을 거고요. 됐죠? 그 구간을 잡아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거고, 자, 그림을 그리면 한 요렇게 그리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려보고, 너가 편의상 알파라고 놓고, 알파. 그리고 너는 K였어요. 그 다음 너가 편의상 베타라고 놓고, 이제 그래프를 여기다 G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식을 좀 표현해 볼까요? 근데 얘들아, 일단 이 그래프든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게 지수함수니까 밑이 0과 1일 때랑 1보다 클 때로 나눠 해석해야 돼요. 첫 번째는 A가 얼마? A가 밑이 1보다 크다라고 놓고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0과 1일 때 가지고 이제 해볼 거예요. 답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해볼게요. A가 1보다 크니까 밑은 지금 1보다 큰 케이스예요. 큰 케이스고, 그러면 이 그래프 fx의 양수거든요. 양수면 얘 어차피 1차입니다. 1차.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 기울기 플러스 1, 기울기 플러스 1. 그러면 A가 1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그럼 A보다 큰 녀석에 이렇게 뭐 한 3이라고 해볼게요. A를 3이라고 넣으면 fx가 기울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x 모식이 표현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돼? 저 마이너스를 너한테 줘버리면 3분의 1이 돼서 감소함수가 그려져요. 쭉 내려오는 그래프라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쭉 내려온다고요. 이해 가세요? 쭉 내려올 거고, 그 다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이제 여전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다 써드릴까요? 이게 지금 K보다 작을 때는 이 그래프 어떻게 표현돼?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플러스 K 빼기 4란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얘는 K보다 큰 쪽이니까 저기 그대로 나와서 플러스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4라는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인 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놓고 계속 그림을 그려보는데 이 구간에서는 그지 여전히 얘를 씁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 이 그래프가 음수예요. fx가 음수면 1로 들어가겠죠. 1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밑이 지금 1보다 큰 이런 케이스니까 fx는 너인데 이거 마이너스 x 집어넣으면 플러스로 변하겠죠. 그럼 밑이 3이니까 위로 쭉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쭉 증가함수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됐죠? 자, 그래놓고 또 여기도 이번엔 기울기 1이지만 이 그래프가 음수니까 1로 들어가겠죠. 1이면 마이너스 x니까 그지? 여기 마이너스 넣어줘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똑같이 감소함수가 되겠네요. 감소함수니까 쭉쭉쭉 이렇게 감소할 것이고, 그 다음 또 여기에서는 fx의 양수가 되겠죠. 양수에 널 같았으니까 양수면 여기죠. 널 같았으니까 fx 이렇게 표현돼서 증가함수가 돼버려서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gx를 너로 가정했을 때 y는 16이라는 교점이 3개래요. 어디밖에 없어요? 그죠? 특이점은 여기라는 소리죠. 요게 y는 16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는. 그러면 16일 때, 그지? k일 때 함수값이 16이라는 소리죠. 그럼 k는 어디다 집어넣어?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아무데나 넣어도 되겠죠. 그럼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쓸까요? 여기 쓸까요? 자, 이 범위에 대한 함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는 fx가 어디?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여기다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러면 gx는 a에 마이너스 fx네요. 이 녀석이 너죠.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x 마이너스 k 플러스 4로 결정될 거고, 그 다음에 k를 넣었을 때 함수값 16이니까 으짜 16이니까 그지? 봤냐? 허리 유연한 거 16이니까 k 집어넣으면 이렇게 표현돼서 a가 얼마예요? a가 2라는 걸 정확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2라는 녀석이었어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뭐 물어봤냐면 요걸 판단해내죠. g1이 16일 때 모든 인의 값을 물어봤는데 a가 2니까 결국 뭘 물어본 거야? f0을 물어봤고 fx를 정확히 결정해달라는 소리죠. fx는 k를 정확히 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g1이 16이니까 16은 너인데 그럼 1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누구예요? 너가 1이거나 아니면 너가 1이거나 k가 1이거나 아니면 너가 1이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너랑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1 집어넣으면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는 여기죠. fx 양수죠. 양수면 여기죠. 요 그래프니까 gx는 y는 16일 거고 자, 이 그래프가 너니까 집어넣겠죠. 집어넣으면 2에 그냥 1 집어넣어 계산할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얼마니? 1 집어넣으면 k-5가 되는 건가요? k-5로 표현돼서 얘가 4면 되는 거니까
K 값이 얼마로 결정돼? K 값이 9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K가 1이야. 그럼 K가 1이지 뭘, 그지? K는 1이 될 거고. 세 번째, 요가. 여기 오른쪽이니까 요 그래프를 쓴다는 소리죠? fx 양수면 너가 되겠네요.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gx는 y값 16일 거고, 그 다음에 2에 fx는 너죠. 그죠? 2에 그 다음에 x1 집어넣었으니까 둘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가 되겠네요. 그럼 요게 4란 소리니까 k가 얼마가 나와요? k가 마이너스 7이 나오나요? k가 마이너스 7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k 값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목적이라고? F0이 목적이죠. F0. fx는 어딨나요? 저기 있죠, 그죠? 여기다 집어넣어서 0 집어넣으면 F0은 얼마예요? 절대값 k 빼기 4가 결정되겠죠. 그래서 자리가 여기 써볼게요. F0은 x에 0을 집어넣은 거니까 절대값 k 얼마니? 빼기 4로 결정될 거고, 하나씩 집어넣으면 돼요. k가 9면 얼마니? 이게 마이너스 9, 그럼 9니까 5가 될 것이고, 또는 k가 또 1도 있었죠.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3이 될 거고, 또는 k가 얼마니? 마이너스 7 집어넣으면 7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개를 다 더해달라고 그랬죠. 다 더하면 정답은 너가 되겠네요. 자, 이로써 30번까지 강의했고, 조금 많이 4점짜리가 좀 많이 어려웠죠. 3점짜리는 조금 생각보다 너무 많이 쉬운 것 같고, 3점짜리 위주로 좀 여러분을 반복해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람쥐.